네, 반갑습니다.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대비 지구과학원 피크 전범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범위 편 따로 있고 고난도 편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별개의 OT로 진행을 할 거니까 이건 전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피크 전범위와는 컨셉을 좀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2026학년도 같은 경우엔 제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최소 문항으로 최대의 효율을 뽑아내는 데 집중을 했다 라면, 이유는 제가 작년에는 12월에 우리가 같이 강의를 한 게 아니고 제가 요 강의를 3월에 런칭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3월보다 조금 더 이후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최소 문항을 가지고도 충분히 등급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해를 좀 불러샀냐면 유배용 아니냐 그러니까 유베이스용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도 유배인 친구들이 조금 더 잘 알아듣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차피 기출문제들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 1년 딱 남았는데 이렇게 된 거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주자 라는 생각으로 27학년도는 이제 전범위 편에서 모든 걸 다 다룰 겁니다. 이제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며 그리고 내가 문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읽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기출 문제가 출제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 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를 다뤄볼까 합니다. 조금 호흡이 길어지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길어진다는 게 뭐 제가 시덥잖소리를 하면서 뭐 길게 가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기출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상세한 분석을 일단은 가정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작년과는 조금 교재의 컨셉과 제가 수업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물론 제가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 자체에 대한 변화는 많이는 없을 거지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저 일단 이런 사람이고, 저희가 일단 원래는 개념 베스트가 끝난 직후에 이제 피크를 시작하는 구성으로 제가 처음에는 짰었고 실제로 그렇게 할까 했었는데, 아무래도 개념 단계에 있는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이랑 좀 같이 호흡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일단 전범위를 먼저 개강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 지나고 나서 1월달이 지나고 나면 이제 저희가 고난도도 개강을 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현장을 저랑 이제 만나는 친구들을 상담을 좀 해보다 보면 뭐가 있냐면, 현장에서 상담이 대부분이 뭐냐면, 선생님 이거 지구과학 처음에 이런 거 말고 선생님 제가 기출을 한 바퀴 돌렸는데 그 기출 한 바퀴 돌린 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라든지 뭐 기출을 제가 몇 바퀴를 돌렸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 애석한 얘기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똑바로 했었다고 가정을 하면 기출 문제를 틀리면 안 되거든요. 정말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 순간적으로 가랑 나를 거꾸로 본다거나 그런 실수를 제외하고는 문제를 다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기출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소비하냐면 그냥 과제물로서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분석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풀라고 하니까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평가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제작하는 연애 3번밖에 없는 시험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 7학년도를 준비한 친구들 입장에서 2개밖에 없죠. 6평, 9평 그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되게 중요한 시험지인데, 그 중요한 시험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시험일까?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기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지성으로 해결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이제 같이 이 기출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성을 어떤 식으로 좀 잡았냐면 이건 사실 작년하고도 똑같아요. 이제 총 3개의 챕터로 구성을 했는데요. 지금 또 설명드릴 거는 제가 참 그렇게 철학에 친숙한 사람은 아니긴 합니다만 우리가 독서 지문으로 아마 자주 봤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은 해요. 정반합이라고 해서 정이 이제 this is, 반이 antithesis, 합이 synthesis거든요. 그래서 요 정, 반, 합 편으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한 챕터별로 정 반씩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단원별로 합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반합이라고 하는 것을 뭐 제가 그렇게까지 뭐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은 제가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저는 느꼈어요. 뭐였냐면 매번 나오던 거, 언제나 출제되던 거, 이 소재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어떤 문장은 계속 나오던 거. 그런데 그 똑같은 소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배들을 당황시키거나 선배들의 성적을 갉아먹은 친구들. 그러니까 평소에 나온 것과 다른 무언가의 소재. 그리고 그게 합쳐지면은 새로운 정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저는 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기존에 있었던 문제에서 어떤 소재들이 달랐길래 학생들이 헷갈려했고 학생들이 어려워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까 해요. 수능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시점으로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서 봐야 되는 상황들도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그래서 기출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는 제가 정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넣어놨고 테마별로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이 자주 내는 소재 그리고 문장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무난하게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 드리긴 하겠지만 아마 뭐 굳이 저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 어쨌든 개념 복습을 한다고 가정하고 제가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부터 사실 제가 조금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요 파트인데요.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 자체, 그러니까 특히나 지구과학 1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해도 안 된다. 풀면 풀수록 새로운 소재들이 나온다. 이런 건데 사실 풀어도 새로운 소재가 나온다라고 하는 개념은 다른 과목과는 지구과학이 좀 특성 자체가 달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새로운 자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게 지구과학의 핵심이다 보니 자료에 대한 해석 능력은 당연하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에 나오는 저 해도 안 된다가 너무 빡쳐요. 개인적으로. 왜 빡치냐면 해도 안 된대. 그 오해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데려다 놓고 저랑 상담을 해보면요. 왜 안 되는지를 저는 알겠거든요. 그쵸. 저는 뭐 몇 년 동안 지구과학을 했으니까. 근데 희한하리만큼 본인은 몰라요. 그리고 본인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열심히 해요. 다만 길을 잘못 가고 있을 뿐인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특히나 저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의 경우들은 어떤 걸 거냐면 이제 그런 거예요. 지구과학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가장 원론적이고 가장 좀 속된 말로 미련한 방법은 뭐냐면 문제를 뒤지게 많이 푸는 거예요. 막 문제를 몇천 문제씩 풀어. 그런 깨달음이 와요. 어떤 깨달음인 줄 알아요? 아, 다 부질없었구나.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경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 경지까지 잘 못 올라가요. 왜냐면 시간이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지구과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오해들을 조금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강의도 좀 계획이 된 거긴 한데 그 해도 안 된다가 대체 왜 나타났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서. 근데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게 좀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 문제거든요. 이 옛날 문제라고 하는 게 가져다 주는 장점과 단점은, 장점은 어쨌든 간에 과거에 이런 식으로도 출제를 했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어떤 게 있냐면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문제에 대한 첫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 이게 참 희한한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혹시 이 문제 알아요? 이 문제 아실 수도 있는데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가형 30번 문제입니다. 정답률이 한 자릿수는커녕 1%대가 채 나오지 않았던 전설의 문제인데요. 왜 갑자기 이 문제를 갖고 왔냐면, 결국에는 이 문제가 어려워요. 어렵고요. 지금도 어렵고요. 이거는 그냥 레전드로 남아있는 문제인 것도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풀이 방법도 있을 거고, 굉장히 현실적인 풀이도 있고, 굉장히 이걸 내가 현장에 가서 어떻게 풀지라는 풀이 방법도 있고, 어마무시한 접근법이 많이 생겼을 거란 말이죠, 이 친구도. 그리고 막상 그런 것들을 다 듣고 나서 학생들이 판단할 때 그 정도인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시간이 지났거든. 2017학년도고 지금 2027학년도를 준비하는 입장이면 지금 10년이 지났거든요. 10년이 넘게 지난 거죠, 사실은.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선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수업을 듣고 있는 강사분들도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수업을 해왔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여줬던 그 무언가는 사실은 이미 몇 년간의 단연간의 분석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이미 이걸 처음 봤을 때의 감정과 처음 봤을 때의 느낌과 그 처음 봤을 때의 나의 접근 방법에 대한 것을 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변에 지나가는 17학번 선배한테 가서 17학번이면 선배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하긴 하겠다. 내년에 대학 가면은 27학번일 테니까 27학번이면은 10학번 위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막 30, 막 29 이런 애들인데, 그죠? 걔네한테 가서 선배님, 이 문제 그 정도로 어려웠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너 쌍욕 먹어요. 진짜로.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계속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시점에 그 친구들의 눈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문제를 처음 해결했을 때의 감정을 가지고 6평도 해결해야 되고 9평도 해결해야 돼요. 지구과학은 이 기출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 것도 맞는데, 이 중요한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기출문제를 많이 풀고 계속 풀고의 관점이 아니에요. 대체 이 사람은, 혹은 나는 내가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내가 아무것도 몰랐다, 내가 정말 개념만 알고 있었다고 가정하고 접근해보자 의 관점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이제 17학년도 수학 문제를 갖고 온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지구과학을 처음 하는 친구들은 있을지언정 수학을 처음 하는 친구는 없거든요. 그래서 갖고 온 건데, 왜냐면 이것도 심지어 다항함수라 이제 미적의 영역까지는 안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지고 온 거긴 합니다만은, 물론 이러나 저러나 미적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 문제를 먼저 설명드리려고 했었어요. 이 문제 사실 고난도 파트에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고난도에 있는 문제라고 하던들, 아니 전범위에 있는 문제들도 사실 이런 거랑 비슷하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 문제도 2023학년도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오답률 탑5 아니 탑3 들었던 친구예요. 제가 이거 2등이었는데, 이 문제의 가장 문제점은 어떤 거였냐면, 이 자료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 자료의 상황을 이해하면 문항이 풀려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 시험 문제를 봤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내신 준비를 한답시고 이 문제에 대한 정보들을 너무 많이 습득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지금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라니까. 왜 그러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은 결국엔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상황으로 돌아가야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 돼요. 답을 알려주면 당연히 누군들 못 풀어. 해설지 보면 누군들 못 풀어요. 당연히 알지. 그렇기 때문에 해설지를 보지 않고 이 내용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할 거예요. 그게 반에서 할 거예요. 정반에서 이 내용들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다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난도에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갈 겁니다만 조금 유형이 달라요. 거기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할 거다? 기출문제를 나는 처음 본다 라는 생각으로 혹은 나는 정말 개념만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예요. 요 얘기. 일단 뉴턴이 했던 얘기로 알려져는 있습니다만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기출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몇십 년 동안 쌓여져온 이제 30년이 넘었죠. 수능이 시행된 이래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30년 동안 쌓인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은 내년 시험을 대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해왔는지를 모르면 결국에는 선배들이 쌓아놓은 이 데이터 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저는 답을 미리 알고 들어가는 건 어깨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요령을 피우는 거죠. 저는 이미 어깨 위보다 더 위에 있지 않을까요? 기출분석에 있어서는. 그럼 여러분들을 끌어올려준 역할을 해줄 뿐인 거지 여러분들이 올라오는 걸 보고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답을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전 연습을 같이 하는 거고 최대한 이렇게 읽어야 돼,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맞아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배들 혹은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N수라는 친구들은 당사자일 수 있으니까. 당사자들이 겪었던 그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복기하면서 혹은 기억을 해내면서 혹은 몰랐던 친구들은 그 시절의 상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구나를 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 두 개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거고 마지막은 이제 합인데요. 합은 사실 N제예요. N제 수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뒤에 가서 문제수를 설명드리긴 할 건데 아주 많은 양은 아니어도 연습하는 데 충분한 양을 넣어드릴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건 기출분석인 거지 사실 N제는 아니에요. 포지션 자체가. 그래서 기출이 한 70%, 80%, 그 다음에 N제가 한 20%, 30%밖에 안 되는 교재이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이 감정으로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접근하는 방식들을 좀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나 난이도는 하부터 중상까지 넣어놨어요. 최상은 넣진 않았습니다. 최상은 애초부터 고난도로 넘어가거나 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아주 쉬운 문제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연습 문제 이거나 아니면 조금 난이도가 어느 정도는 있는 3점짜리 치고는 조금 어렵네 정도의 느낌까지는 넣어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로 마지막으로 뭘 연습한다? 요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대입시켜서 나는 새로운 문제를 풀 때 제대로 이것을 접근하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새로운 개념을 제대로 떠올리는 게 맞는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지식들을 잘 활용해서 합쳐서 결과물로 낼 수 있는가를 볼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는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기출분석 교재다 보니까 기출이 메인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원하는 바는 어떤 거냐면 제가 얘기해주는 흐름대로 혹은 제가 이야기해주는 것들을 토대로 좀 생각을 좀 해보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구성을 좀 새로 했고요. 기출은 본교재랑 이제 워크북으로 구성이 돼서 이제 240문항에 60문항에 딱 300문제로 저희가 구성을 좀 맞춰놨고 N제가 60문제로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300문제로 맞춰놓긴 했는데요. 여기가 좀 많고 얘가 조금 적긴 할 겁니다.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넣어놨고 요것도 한 300문제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합치면 600문제쯤 될 건데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본교재는 해설지가 뒤에 붙어 있을 건데 워크북은 해설지를 안 넣어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워크북까지 페이지를 넣으니까 조금 많이 두꺼워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본교재가 두꺼운 건 뭐 제가 그래도 어떻게 감안은 해줄 수 있긴데 워크북이 두꺼우니까 좀 들고 다니기도 불편할 것 같고 그리고 채점하기도 좀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PDF를 그 자료실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 얘기하는 거예요. 교재는 못 올려드려요. 정답은 PDF로 올려드릴 거니까 나중에 다운받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교재는 PDF 아니고 본교재는 일단 이미 그 교재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교재 같은 경우에는 다 해설을 할 거고요. 전부 해설할 거고 그 다음에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주요 문제만 해설을 할 겁니다. 문항만 해설할 거고 주요 문항 해설은 제가 애초부터 해설해야 될 문제들을 앞으로 빼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요까지 올라갈 거고 기본적으로 제가 요 본교재에 있는 문제들, 기출들을 처음에 뽑을 때 내가 최대한 다 보여줘야지라는 생각으로 일단 열심히 뽑아놨더니 한 300문제가 넘게 나왔었어요. 풀어야 되는 문제가. 그래서 20% 가까이 덜어낸 게 지금 저거고 사실 나머지 20%가 워크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하긴 할 거라 전 300문제 넘게 해설은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예요. 어쨌든 간에 마지막 회를 맞이한 입장에서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은 다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기출 분석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철저하게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조금 앞당긴 것도 여러분들 개념 학습이랑 조금 병행했으면 좋겠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교재는 이런 식으로 그냥 기출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엔제 들어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그냥 쭉쭉쭉 구성이 돼 있을 건데 중단원은 19개, 그 다음에 그 중단원 안에 테마들을 조금 나눠가지고 42개로 쪼개놨어요. 그러니까 저 내에서는 무조건 나오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강좌는 소테마별로 일단 하나씩은 하겠는데 소테마가 좀 짧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외적 요인 말고 죄송해요. 내적 요인. 기후변화 내적 요인 같은 경우에 사실 양이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다른 것들은 엮어가지고 한꺼번에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로드는 일단 월요일로 잡아놓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일주일 동안 찍은 거를 한번 검수 돌리고 한 번에 올릴 거라서 아마 월요일날 한 번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 피크는 어떤 식으로 수강하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는 편이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제가 베스트 스튜디오 버전으로 들어가는 녀석하고 얘하고 지금 싱크를 맞추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단원부터 나간다고 가정을 하고 3-1단원에 해당하는 별과 외계인 성계 파트를 먼저 나가고 있으니 현재 3단원 파트를 듣고 있는 동안에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제가 1단원으로 넘어갈 건데 1단원 넘어갈 때 이때 3단원 푸시면서 가시면 돼요. 근데 이걸 조금 땡기고 싶다 그러면 별 하고 별 풀고 근데 그동안은 외계인 성계 듣고 외계인 성계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단원별로 쭉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누적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학습은 누적해서 나아갈수록 배우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빠르게 학습하고 리마인드가 가능해지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수업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 건 베스트를 다 듣고 피크를 듣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추천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아마 뒷커리큘럼에서 해야 될 게 좀 많을 수 있어서 얘를 조금 장기로 가져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범위 편도 있고 고난도 편도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조금 호흡이 길 거예요. 그래서 6평 전까지는 요 3권 베스트랑 피크 2권에 해당하는 내용하고 만약에 여기서 더 추가하고 싶으면 딥까지 해서 추가해서 한 5권 정도는 6평 때까지 끝내면 가장 제일 좋고 아니면은 적어도 베스트랑 피크 2 녀석들 정도만 피크 이제 전범위 편하고 고난도 편을 끝내주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긴 합니다. 그래야 6평을 딱 들어갔을 때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까지는 할 수 있게 구성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를 다니고 뭐 사회생활을 해보고 뭐 저도 어쨌든 뭔가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교육에 종사한 입장으로서 많은 학생들을 보고 많은 친구들을 보면 되게 그 긍정적으로 이렇게 미친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기출 분석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잘 푸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잘 푸는 것뿐만 아니고 그냥 애초부터 그냥 완전 초천재들도 많아요. 이 나라에는. 생각보다. 그런 걸 보면서 주눅 들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처음 하는데 쟤보다도, 그러니까 저는 한 번 했고 저 친구는 처음 하는데 저 친구도 잘하는 경우도 꽤 있을 거고요. 같이 공부했지만 나보다 저 친구가 좀 더 잘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건 엄슬리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하긴 했었는데 그럴수록 내실을 조금 더 다질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게 할 길을 가야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그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도 이제 어지간히 영상 매체를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뭐 애니메이션도 많이 보고 5만 가지 것들을 다 보는 입장에서 이게 뭐 있어요. 그 요즘 핫한 애니메이션 하나 있는데 귀멸의 칼날이라고. 뭐 예전에 봤죠. 예전에 봤고 사실 그들 중에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몇 개를 꼽으라고 하면은 몇 명 있는데 걔 중에서 사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요멘트 쳤던 사람이거든요. 아마 제 환락의 거리 편이라고 거기 나오는데 사실 닌자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 그리고 천재도 아니에요. 물론 피지컬은 좋지만. 근데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이걸 수강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피지컬은 늘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이걸 듣고 듣지 않고 그냥 혼자 한다고 해서 성적이 나보다 좋다고 해서 여러분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차근차근 나가면 돼요. 특히나 기출 분석은 그만큼 더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공들여야 되는 작업이에요. 저도 많이 공들이는 작업이고, 그리고 이 공들이는 작업이 잘 끝나면 충분한 피지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속된 말로 6평 이후에는 지구과학 공부를 안 해도 될 정도로 피지컬을 기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일반인이거든, 사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뭐 서울대 나왔지만 그렇게까지 학교 내에서 공부를 잘한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진짜로. 학교 가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재수도 했고. 근데 가보면 별의 별로는 다 있어. 진짜 와, 미친 천재들도 많고. 근데 그냥 난 내 갈 길 가면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차근차근 기출 분석을 하면서 남들이 무엇을 풀든 뭘 하든 상관없이 그냥 저랑 같이 호흡 맞춰가면서 공부하시다 보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분은 싸울 때 패턴을 읽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모든 패턴을 학습한 상태에서 싸우잖아요. 딱 정확하게 이 느낌인 것 같아요. 기출에 나온 모든 패턴들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싸웠을 땐 무너지지 않아요. 실제로도. 그래서 이거를 이 강의에서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다들 조금 이제 기출 분석이랑 같이 가서 빡셀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같이 달려봅시다. 자, 그럼 저희는 본 강좌에서 만나는 걸로 하고요. 이상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